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동네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좋은 동네는 어떤 동네일까요?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집값이 비싸고 너도 나도 다 선호하는 지역들은 대부분 아이들 학군이 좋은 지역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처럼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중요시하다 보니 부모님들도 이 부분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공자 역시도 마을이 어진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마을을 선택하되 어진 마을에 처하지 아니하면 어찌 지혜로울 수 있겠는가라며 사람이 어떤 동네에 사는가가 참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자가 말한 어진 마을, 좋은 마을이란 무엇일까요?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일까요? 아니면 아이들 학원 시설들이 많이 들어선 곳일까요? 오늘 심통부리기에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공황장애 때문에 내원한 전업주부 A씨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갑자기 숨쉬기가 어렵고 빙글빙글 도는 현기증이 자꾸 반복됩니다. 친하게 지내던 선배 언니와 평소처럼 브런치를 먹던 중에 처음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처음엔 급체를 했나 싶었는데 이후론 집에 있어도 특히 아이들 얼굴만 보면 이상하게 화가 나면서 공황장애 증상도 더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이 병은 처음엔 일상생활 도중에 갑자기 나타나는데 단순히 우연의 일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분석을 해 들어가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왜 하필 동네 언니와 기분 좋게 브런치를 먹던 중에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로 왜 아이들 얼굴만 봐도 자꾸 A씨는 짜증이 나는 걸까요? 그날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가를 물었더니 아이들 교육 문제에 대한 이런저런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중학교 이전부터 어떤 학원을 보내고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식의 조언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대치동이나 목동, 분당처럼 학원 밀집 지역으로 일찌감치 이사를 와서 어려서부터 학원 시스템에 따라서 키워야 한다는 게 요지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현실에서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A씨는 왜 이런 조언을 듣고 갑자기 극도로 불안해져서 공황장애까지 촉발된 걸까요? 원래 A씨는 이런 학원가가 많은 동네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이를 학원도 어릴 때부터 많이 보내고 했는데 어느 날 아이가 틱장애가 올 정도로 너무 힘들어해서 결국 교육 분위기가 조금 다른 이웃 지역으로 이사를 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변 선배 학부형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다시 이곳으로 이사를 와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자 걱정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과연 이곳으로 다시 오면 우리 아이는 적응을 잘 할까? 그때처럼 또 못하면 나도 아이도 너무 힘들 텐데 라며 불안한 겁니다. A씨는 아이들을 학원을 빡세게 보내는 것도 걱정이고 그렇다고 우리 아이만 안 보내자니 또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양육하지 못한 것 같다는 그런 죄책감까지 든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선배 학부형들에게 물어봐도
결론이 안 납니다. A씨가 어떻게 할지를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A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과부하가 걸렸는데 왜 공부를 더 빡세게 시키면 안 될까요? 라고 말이죠. A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죠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현실에서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공부를 더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일단 좋은 대학만 가면 다 보상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말이죠. 아이의 인격이 망가지고 정신세계가 조금 피폐해져도 명문대만 나오면 더 나은 삶을 기약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도 많이 있습니다. 상당수 부모님들이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기어이 어떤 식으로든 공부만을 소리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아이가 스트레스 반응이 심하면 공부를 일단 줄이고 스톱해야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시켜봐야 받아들이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A씨처럼 공황장애가 와서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제가 그 엄마에게 엄마, 공부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데 제발 공부 좀 열심히 해요 라고 말한다고 공부가 될까요?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더는 시키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엄마가 역기를 20kg짜리를 들고 있는데 트레이너가 5kg 더 올려서 25kg를 들게 했습니다. 견뎌보려고는 하지만 팔이 바들바들 떨리고 죽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웃집 아줌마는 옆에서 30kg, 40kg도 번쩍번쩍 들고 있습니다. 트레이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무게를 내려줘야죠. 들 수 있어서 30kg, 40kg 들면 좋죠. 하지만 그 생각만 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지금 내게 감당이 안 되는 걸 무리하게 되면은 결국 어깨나 팔꿈치가 고장이 나버리겠죠. 그 다음엔 얼마를 들 수 있을까요? 단 1kg도 못 들죠. 어깨가 이미 부러졌으니까요. 애들 교육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역기를 공부를 아예 안 하려고 하겠죠. 그게 바로 아이 미래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트레이너는 최소 몇 킬로는 들어야 한다라는 자기 원칙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잘 관찰하는 겁니다. 지금 저 정도를 들 수 있겠구나. 지금 저 무게는 도저히 무리겠구나. 지금 옆집 아이가 30kg를 넘게 들고 있어도 그건 모른 척 해야죠. 그게 현명한 것 아닐까요? 그걸로 우리 아이와 비교하면서 우리 아이 기를 죽여버리면 우리 아이는 더 뒤처지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 마음이 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옆집에 누구 집 아이는 벌써 진도를 30kg까지 뺐다는데 너는 지금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비난적인 시선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엄마들은 왜 자꾸 이렇게 욕심을 부리게 될까요? 아이 상태는 안 보고 엄마 기준에만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엄마의 기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주변 사람이나 동네 분위기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겁니다. 때로는 그 동네가 희한하고 이상하기 짝이 없는데도 그런 동네에 살다 보면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한다니까 라며 비정상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기준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옆집 애 중에 빵점 받는 애도 있고 100점 받는 애도 있겠죠. 그래서 뭘 어쩌라는 겁니까? 우리 집 애가 70점이면 그럼 75점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100점 받을 애 하는 거 하고 똑같이 따라하면 될 것 같은, 빨리 될 것 같은 조바심은
결국 내 아이를 망쳐버리고 맙니다. 교육열이 높은 동네에선 부모들은 좋다는 학원에 경쟁적으로 비싼 학원비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는 할 도리를 다 했는데 너는 왜 결과물이 이 모양이냐 라는 식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화가 납니다. 아이는요. 부모가 자신을 바라보는 비난적 시선을 못 느낄까요? 아이는 우리 엄마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못났다고 여기는구나 라고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렇게 느낀 아이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떨까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주눅이 들고 어떤 일을 하든지 어려워합니다.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다시 결혼해서 그들의 아이를 희한하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키웁니다. 이런 과정에서 온갖 병들이 생겨나는 거죠. A씨처럼 엄마 자신도 병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병들은 3대를 거쳐서 그 자식에 다시 그 자식에 계속 대물림하게 됩니다. 조울증이나 우울증, 불안장애, 정신분열증, 성격장애까지 온갖 병들이 다 생겨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부담스럽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생기면 몸이 아파버리거나 사회 적응을 회피해버립니다.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 혹은 도박 중독, 훗날 성인기의 알코올 중독도 사실상 이런 상처들과 연관됩니다. 신체 이상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사회 적응에도 어려움을 보이게 되죠. 한평생 문제가 남습니다. 결코 공부를 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명문대 나오고 혹은 남부러운 직업을 갖고 있어도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저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내 자녀가 그런 길로 따라가야 할까요? 지금 엄마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지금이 유일한 기회인 겁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말이죠. 공부를 무조건 시키지 말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내 아이가 감당할 만큼만 시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내 아이부터 관찰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하나씩 조심스럽게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 올려줬더니 냅다 잘 받아들인다. 그러면 정체되지 않도록 칭찬해 주면서 또 하나를 더 올려보면 됩니다. 50점에서 55점으로 올라가도 칭찬해 줘야 합니다. 우리 옆집 아이는 90점인데 너는 겨우 55점이나 받아서 언제 저렇게 할래? 이렇게 되면 내 아이는 55점도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빵점으로 가버립니다. 오로지 내 아이만 봐야 합니다. 자꾸 옆집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엄마의 희망사항이나 옆집 자녀들, 그 동네 분위기가 결코 정답이 아닌 겁니다. 때로는 내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잣대가 되는 겁니다. 부모의 앞서간 생각과 기준보다 항상 지금 현재 내 아이의 그릇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너무 버거우면 덜어주고 아직 여유가 있어 보이면 더 실어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무작정 교육열이 너무 과한 동네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대치동이냐 분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동네가 과연 내 아이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상처만 받고 아이만 망가질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부모가 미리 기준이나 기대치를 갖기보다
우선 내 아이를 관찰하고 그에 필요한 적당한 양과 속도로 양분을 보태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적당한 속도로 달려갈 수 있으면 그 동네가 좋은 동네겠죠. 대치동이나 분당처럼 90점 되는 아이들도 더 몰아붙여서 100점을 만들려고 기계적으로 돌리는 동네가 좋냐 나쁘냐를 논하기 이전에 과연 내 아이한테 여기가 도움이 될 것인가부터 부모님들이 잘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동네일수록 부모가 어지간히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동네 분위기에만 휩쓸리면서 아이도 부모도 망가지게 됩니다. 특히 소음인 부모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자긍심을 아이를 통해 대리만족시키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죠. 이때부터는 내 아이는 안 보이고 오로지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이가 따라오기만을 강요하는 시기 됩니다. 맹모 삼천지교는 좋다는 환경에 억지로 아이를 집어넣어 버리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엄마가 아이를 계속해서 잘 관찰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죠. 맹자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송나라 농부 중에 곡식의 싹이 빨리 자라지를 않자 농부가 이를 조바심을 내서 싹을 손으로 일일이 뽑아 올려 놓았답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는 나는 오늘 농사일을 너무 많이 하고 와서 싹이 빨리 자라도록 일을 많이 했더니 너무 피곤하다라고 말하더랍니다. 그 싹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말라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싹이 나고 떡잎이 자라 열매도 맺을 텐데 싹의 뿌리가 뽑힌 줄도 모르고 큰일을 하고 왔다며 착각하는 것이죠. 바로 송나라 농부의 모습이 우리네 부모님들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착각이 많은 동네를 좋은 동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